체제가 바뀌든지 이것이 북한 핵 문제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이제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자민당이 5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야당이 사회당이라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좌파 정당이었어요. 이 사회당이 친북 정책을 쓰다가 또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 쪽 편을 쓰다가 실인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서나마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자민당이 분열이 되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하나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막 한 90% 이상입니다. 8월 선거에서. 그러나 다행히 이 자민당도 보수정당, 그 다음에 민주당도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해 온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인데 한때는 고이즈미 수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위 고이즈미식 극장 정치라는 걸 해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정치를 하면서 오랜 동안 집권을 했어요. 일본에서 오랜 집권이 제일 깁니다. 총리로서는. 그러다가 그 후임자가 전부 다 1년씩 해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베라는 사람, 그 다음에 후쿠다, 이번에 아소, 이 세 사람이 다 단명을 해버렸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고이즈미는 정치를 할 때 이 승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세 사람은 그렇게 승부를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하다가 막 국민들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현대 정치에서 특히 매스컴이 주도하는 현대 정치에서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 2년을 두고 이 동아시아 주변에서 정권 교체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한국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머지않아 북한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죽으면. 그리고 중국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문화혁명 이후 세대가 올라온다든지 하면은 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우리 김형호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자, 그것도 상당히 서둘러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 하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타이밍이 참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개헌을 국회가 하자는 이야기인데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 있는데 그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공감이 잘 안 가시죠? 이 잘못된 타이밍을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개헌 이야기는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나오고 정치인들 모여서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 내각제에 찬성하든 대통령제에 찬성하든 이 개헌이 우리 국민들의 대화 속에서 앞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87년에 우리가 6.25 선언 이후에 이 오늘날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손댄 이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직선제 개혁뿐만 아니라 그때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도 그때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손을 많이 떼었어요. 그게 22년이 됐습니다. 22년. 그러니까 이제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오랜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면은
몇 가지가 돼요. 왜 5년제 단임제가 문제가 많냐? 첫째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멋대로 한다. 멋대로 해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것은 탄핵이다. 탄핵은 그러나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면은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가 야당 지배로 돌아가면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계속 싸운다. 그럼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을 빼와가지고 협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빼와가지고 억지로 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 놓는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싸운다. 요런 주장이 큽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다. 5년 한 번밖에 대통령 안 하니까 이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권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권력이 세워지니까 돈이 모이고 해가지고 부정이 생기고 대통령의 친척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구속되고 드디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제왕적 대통령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선거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한 2년 이렇게 두고 따로따로 하다가 보니까 이 대통령 낭비도 있지만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 야당을 찍어준다. 그 다음에는 또 여당을 찍어준다 해가지고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어버린다. 여소야대가 지금까지 이번 작년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을 이 새로운 헌법으로 5번을 치렀는데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여소야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따로 논다. 우리가 국민 주권 행사를 해가지고 뽑는 주권기관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주권이 이원화가 되어버린다. 내각제에서는 주권이 어디 있냐 하면 국회에 있어요. 국회에서 구성한 내각. 이렇게 해서 주권이 일어나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되니까 서로 타임없이 싸운다. 이것도 문제다. 그 다음 대통령이 막강하니까 여당 공천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당을 부하처럼 부린다. 손드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막강한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감사원은 지금 헌법상으로는 어디 소속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4부예요. 그러나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감사원이 행정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강해지고 그 대신 국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고도 받지 못한다. 예산만 통과시키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고받는 기구가 없다. 감사원의 문제. 또 이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한을 줄 뿐 아니라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즉 반역죄죠.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형사처벌 안 받는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개헌해야 된다는 여론이 개헌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진당의 조순영 의원처럼 개헌 안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지난 20몇 년 동안의 이 5년제 단임제가 그렇게 시끄럽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뿌리 박은 것이고 정권 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성공한 거로 봐야 된다. 오히려 이 5년제 단임제를 30년 정도 더 해야 된다. 50년쯤 해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헌법체제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순영 씨,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씨